안녕하세요. 11주차 주제 발표를 맡게 된 7조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식문화입니다. 저희 7조는 장유경, 이승민, 이시은, 이은결, 민지연, 하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명 조원들 모두 조별과제 자료조사에 참여하였고 PPT 제작과 대본 작성에는 이시은, 이은결, 민지현 조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목차로 먼저 식문화란 무엇인지,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린 후 쌀과 밀의 재배적 특성, 쌀과 밀에 따른 식문화의 분류를 발표하고 식문화별 식사도구, 그리고 외국에서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식문화란 식생활에 관한 문화로 한 민족, 한 국가 또는 한 지방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식문화에는 음식의 특징, 요리 방법, 식사 도구, 식사 예절 등이 해당됩니다.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자연환경, 사회환경, 과학기술환경, 외부와의 교류 등 여러 가지의 직접적인 환경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인간 집단의 식생활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연환경입니다. 식문화는 그 지역 또는 국가의 자연환경, 즉 지정학적 조건과 토질 및 기후와 절대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식문화를 이루는 주요 작물 또한 기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먼저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하나인 쌀과 밀의 재배적 특성을 설명한 후 그에 따라 여러 나라들의 식문화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쌀은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세계 총 생산량의 90% 이상이 아시아에서 생산됩니다. 성장기에는 고온 다습해야 하고 수확기에는 건조해야 하는 것이 쌀의 가장 큰 재배적 특성입니다. 다음으로 밀은 기후 적응력이 높아 냉량 건조한 지역에서도 재배 가능하며 쌀보다 추위나 가뭄에 강하기 때문에 온대, 냉대, 반건조 기후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재배됩니다. 식문화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와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날씨가 온화하고 땅이 기름지며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은 나라들로 쌀이 재배되기 좋은 기후를 특징으로 가진 나라들입니다. 쌀은 여러 종류로 위의 국가들에서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밥으로 이용되는 음식으로는 인도의 카레, 일본의 초밥,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이 있고 국수로 이용되는 음식에는 베트남의 쌀국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은 우리나라에서 죽뿐만 아니라 떡과 식혜 같은 음식에도 사용됩니다. 중국에서는 갈리피나 죽순 껍질에 물에 충분히 불린 찹쌀을 넣고 만든 쭝쯔라는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밀을 주식으로 한 국가에는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건조기후나 온대기후가 특성인 국가들에서 밀을 주식으로 합니다. 주로 밀은 밀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많이 이용합니다. 이탈리아의 파스타 피자, 프랑스의 바게트, 미국의 빵을 이용한 버거와 파이, 스페인의 밀가루를 전처럼 얇게 만들어 원하는 재료를 싸서 먹는 또띠아 등이 있습니다. 식문화에 따라서 식사도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저와 젓가락은 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서 많이 쓰이고 포크와 나이프는 밀과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중 젓가락과 포크의 유래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젓가락은 주로 아시아권에서 약 15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음식을 더 빨리 익히기 위해서 음식 재료들을 잘게 잘라서 요리했는데 장가지 2개를 이용하면 이 작은 음식 조각을 쉽게 집어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젓가락의 유래입니다. 또한 국수의 발달이 젓가락 문화가 발달하는 데 큰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크는 현재 동양보다 서양에서 많이 이용되지만 첫 포크의 사용은 중국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포크가 지금은 훌륭한 식사도구로 쓰이지만 과거에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종교적 문제와 함께 마녀가 만든 사악한 쇳덩이로 불릴 정도로 크게 이용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포크의 편리함이 사람들 사이에서 호감을 표하게 되며 유행을 넘어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유럽과 미국의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입니다. 두 국가의 주요 차이점은 미국은 유럽과 달리 음식을 먹을 만큼 자른 후 나이프를 접시의 가장자리에 내려놓고 왼손에 쥐고 있던 포크를 오른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어서 해외에서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11월 26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란 풍성한 수확을 신께 감사하며 조상을 기리는 날을 말합니다.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며 구운 칠면조, 크랜베리 소스, 감자, 호박파이 등을 먹습니다. 또 식사하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중국으로 춘절이 있습니다. 춘절은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음력 1월 1일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대표적으로 만두, 떡의 일종인 연고, 딤섬, 찹쌀로 만든 간식 미화당을 먹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지역이 다양한 만큼 지역에 따라 음식 차이도 있습니다. 남방은 두부와 생선을 반드시 포함해 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두부의 부와 물고기의 어가 부유의 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새해 발전이 있으리라는 뜻을 가진 연고떡을 먹습니다. 북방에서는 금음날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모여 빚은 교자를 먹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오쇼가츠입니다. 오쇼가츠는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이며 오세치와 오조니를 먹습니다. 여기서 오세치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우는 장수, 우엉은 건강, 연근은 지혜, 검은 콩은 노력을 의미하고 다 먹으면 이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베트남의 떼입니다. 떼 또한 새해 명절이며 반떼시라고 하는 고유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반떼는 찹쌀과 녹두, 돼지고기를 잎에 싸서 쪄내는 일종의 떡으로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외 전통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통 음식 중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전통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라자냐와 포카치아가 있습니다. 라자냐는 이탈리아 파스타 요리 중 하나로 크리스마스나 생일, 결혼식, 피로연이나 특별한 손님을 대접할 때 먹고 밀가루 반죽 사이에 볼로네즈 소스를 바른 뒤 치즈를 뿌려 구워 만들어줍니다. 포카치아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프렛브레드로 올리브, 토마토, 로즈마르로 토핑하여 오븐에 구워 만든 전통 빵입니다. 스페인에는 파에야와 상그리아가 있습니다.
파에야는 스페인 음식 중에서 발렌시아 지방 음식으로 쌀과 채소, 해안 지역의 해산물 등이 합쳐져 개발된 음식이고, 해물과 닭고기나 돼지고기, 토끼고기 등을 넣기도 하며 다양하게 만들어 먹는 음식입니다. 상그리아는 와인에 과일, 과즙, 소다수를 섞어 만든 스페인의 가향 와인으로 사과, 복숭아, 오렌지 등의 과일과 감미료를 넣어 만든 음료입니다. 해외 전통 간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통 간식으로 태국의 룩촉과 맷카눈이 있습니다. 룩촉은 녹두로 만든 디저트이며 알록달록한 색감을 가지고 있지만 맛은 불량식품 같은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메카누는 뭉빈과 코코넛 밀크를 믹서에 갈아 전분가루를 넣어 반죽을 만든 뒤 계란을 반죽에 입혀 설탕을 졸인 물에 넣어 익힌 간식입니다. 스페인에는 뚜론이 있습니다. 뚜론은 땅콩과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을 꿀에 넣어 굳힌 캐러멜 과자로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전통 단과류입니다. 이상으로 영어 읽기와 쓰기 A 수요일 7, 8교시 7조 조별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